아기가 스스로 지금 못 자면 잘 못 큰다. 거짓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산생제TV의 미니아빠 슈니아빠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좀 육아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기 키울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뭔 것 같으세요? 먹이고 재우는 거죠. 그쵸. 네. 특히 재우는 거. 힘들죠. 왜냐면 밤새야 되니까. 네. 보통 그래서 통잠을 자기 시작한다는 100일의 기적을 많이 기다리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또 통잠을 일찍 자기 시작한 아이들은 또 천사나 뭐 유니콘. 유니콘도 뭐예요? 처음 듣는데? 그런 애들 진짜 없다. 그래서 수면 교육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아과 전문의인 저는 과연 제 아들을 어떻게 수면 교육을 했는지 그 비밀에 대해서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기본적인 개념 얘기랑 일반적인 상식과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네. 일단은 수면 교육 이 말 뜻을 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잠자는 거를 가르쳐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애기를 안 키워본 분은 궁금할 수도 있어요. 자는 걸 왜 가르쳐야 되지? 그러니까 졸리면 자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졸리면 안 자요. 네. 네, 그런 거를 몇 가지 이제 이유를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얼마나 조용해요. 물속에 있으니까 또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백색 소음도 계속 들리고 그리고 이제 좀 어둡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자고 있습니다. 근데 태어나고 나니까 어때요? 밝지, 시끄럽지. 그러니까 자극이 아주 널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기가 잘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편하게 잘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그리고 애들은 이게 졸릴 때 자면 해결된다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졸린 느낌은 굉장히 불쾌한 감정이거든요. 이걸 느끼고 그냥 찡찡대고 더 울게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 4개월 정도 되면 아이들이 통잠을 잘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때부터 자는 거를 좀 가르치기도 하고 좀 빠르면 한 2개월 정도부터 이 자는 거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를 수면 교육이라고 하고 좀 더 이제 심화적으로는 혼자 자는 거를 가르치는 거를 수면 교육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혼자 자는 것에 대한 의미가 과연 얼마나 큰 것인가. 왜 우리는 아이들을 꼭 혼자 재워야 되는가. 이 의미가 너무 과장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사람은 결국 커서 우리 혼자 자잖아요. 예. 물론 아직도 이제 애착 인형이나 애착 이불 찾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이제 어른이 되면 혼자 스스로 자고 사람은 누구나 깨거든요. 왜냐면 수면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이클이 한 사이클이 돌 때마다 깨면 다시 알아서 자요. 이게 대부분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그래서 혼자 자는 법을 배우기는 해야 돼요. 근데 굳이 아기 때부터 이래야 될까? 되게 근본적인 질문이네. 네, 그 질문을 좀 오늘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또 수면 교육에 대한 오해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방법이 되게 많잖아요. 허버법, 눕잠법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수많은 방법이 있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 만약에 효과적인 게 있으면은 한두 개만 남아있을 거예요. 이게 정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수면 교육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어떤 걸 할지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아기가 혼자 자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기의 독립심을 키워주는 것이다 라는 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부 일리는 있죠. 혼자 스스로 졸릴 때 들어가서 자고 중간에 깨더라도 다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딱 나와가지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독립심이 있어 보이잖아요.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독립심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많은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잠은 이렇게 혼자 재우려고 해요. 근데 깨어있을 때는 스스로 무언가 하고 탐구하고 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이런 기회를 잘 주질 않아요. 그렇네. 그러면은 뭐가 과연 이 아이의 독립심에 더 좋은 방법일까? 이 일관성이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모습은. 제 생각에 혼자 재우는 가장 큰 목표는 독립심도 있지만 편하려고. 맞아요. 그게 좀 큽니다. 이제 아기가 혼자 잘 수 있어야 엄마 아빠가 밤에 편해요. 그 마음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독립심 때문에 혼자 재워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현실과 좀 많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반성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또 하나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아기 때 이제 혼자 재우는 걸 성공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도 계속 혼자 잘 잘까? 왜 이런 질문을 제가 하게 되냐면 재접근기가 오면 아이들이 다시 엄마를 찾아요. 그러면 그때 되게 현타를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다시 엄마 찾아. 제 친구들 중에도 요즘 애랑 같이 자야 돼서 너무 힘들어.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되게 많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꼭 아기 때 혼자 자는 게 정말 중요할까?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면 교육 문제 때문에 조부모님들이랑 참 많이 갈등을 겪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방에서 이제 애들 혼자 자게 하고 뭐 혼자 잠들게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사실 좀 낯선 문화긴 하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사실 아기가
혼자 자야 된다, 그렇게 수면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온 건 비교적 최근이에요. 이건 보통 서구의 문화권에서 들어온 얘기거든요. 이 서구의 문화는 일단 침대에서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 침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기를 따로 재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방이 좀 많습니다. 땅이 넓어가지고 집도 크잖아요. 서구에는 따로 재우는 문화가 있는 거고, 이렇게 따로 재우려면 어떻게 될까? 이것 때문에 이 수면 교육이라는 게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로는 수면 교육이라고 안 하고 슬립 트레이닝이라 그래요. 그냥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수면 습관이라는 것도 우리의 문화 그리고 생활 환경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없는 문제예요. 서구의 아이들처럼 혼자 재워야 아이들이 정말 성공하느냐, 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않다. 뭐 이 점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간혹 주위에서 빨리 수면 교육 시켜라. 그렇게 해서 애들 뭐 나중에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냐. 뭐 이렇게 약간 비난 아닌 비난 네. 같은 거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도 더 압박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가져오고 이것 때문에 양육자간, 그러니까 뭐 조부모님이나 아니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많이 생겨요. 이런 갈등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에게 어떤 일관적인 육아를 할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애착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너무 애가 안 자니까 막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심한 경우에는 학대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한때 유행했었잖아요. 통잠 영양제.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니고요. 중세 유럽에서는 아이한테 와인을 먹였어요. 고대 그리스에서도 아기를 뭐술 먹여서 재운다 이런 그런 문헌들이 있더라고요. 돌이 지나면 술을 끊게 만드는 게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근데 그때는 물론 술이 나쁘다는 걸 몰랐겠죠. 네, 몸에 좋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알코올 중독도 생기고 뇌발달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면 교육을 너무 과잉 해석해가지고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그런 비슷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저는 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수면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보통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좀 안심하셔도 되는 게, 우리 가구 회사들이 패밀리 침대 이런 거 팔잖아요. 네. 왜 팔겠어요? 팔리니까. 네, 사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같이 자는 집이 많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SNS 상에서 수면교육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면교육 중요성에 대한 과잉된 어떤 해석을 하시는 거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슈니는 수면 교육에 성공했나요? 저희 실패예요. 흔히들 생각하는 이제 독립적인 수면은 실패를 했습니다. 31개월이 넘어갔는데 아직도 같이 재워줘야 되고 자다가 깨면 엄마 아빠를 찾기도 해요. 저희는 이렇게 실패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우리 집의 수면 문화라고 생각해요. 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저희 슈니가 돌 지날 때까지 완모를 했기 때문에 이 완모를 하면서 엄마와의 스킨십을 통해서 애착이 굉장히 돈독해졌고 안정감을 되게 얻게 됐어요. 그래서 애착 인형이나 뭐 쪽쪽이 같은 거에 정을 붙여주려고 해도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엄마 그리고 아빠와의 스킨십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로 자랐고요. 또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저도 어렸을 때 엄마 부비면서 자는 거 되게 좋아했고,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여쭤봤어요. 혹시 슈니 엄마도 그랬냐 했더니 슈니 엄마도 그랬대, 아기 때. 그러니까 그런 스킨십을 통해서 안정을 취하는 그런 자극과 반응이 유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이 안정감을 얻는 행위를 끊어야 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처럼 다 각자 사정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모유수를 하고 있냐, 분유를 먹이고 있냐, 뭐 여러 가지 집안의 뭐 방 개수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집안 환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첫째냐 둘째냐 맞아요. 이런 문제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미니를 이제 수면 교육을 열심히 하려고 했던 이유가 맞벌이였고, 그 미니 엄마가 출산휴가 3개월 이후에 바로 출근을 해야 됐었어요. 네. 제일 힘든 건 사실 이제 우는 소리 들어야 되는 거. 아. 제가 약간 T라 내가 했어 그냥. 네. 내가 할게. 음. 내가 재울게. 그래서 한 며칠 좀 고생했지만 금방 또 따라와줘서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 성향에 따라서도 또 다를 수 있겠다.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집의 상황마다, 아기의 성격마다, 어. 부모의 성향마다도 다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면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그러니까 아기가 우는 걸 며칠 동안 견뎌야 되잖아요, 한밤중에.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아파트나 빌라에 사시잖아요. 그리고 층간소음 심해요. 근데 요즘 또 아동학대에 대해서 좀 예민하다 보니까 아기 많이 울면 아동학대로 신고하시기도 해요. 안 달래준다고. 네.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것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수면교육을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또 하나, 아기의 성향을 너무 딱 MBTI처럼 이렇게 탁탁탁탁 구분을 해서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관점을 바꿔서 수면 교육의 우선순위를 다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스스로 잠드는 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건강하게 자는 거를 우선 고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면 교육에 대해서 되게 많은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나오는 거는 어떤 수면법을 써라가 아니라 그 자는 환경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뭘 둬야 될지를 먼저 좀 정리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아이가 낮과 밤을 구분하는 걸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낮에는 약간 밝게 재우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밤에는 완전히 캄캄하게 해서 재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두 번째는 졸릴 때 잔다는 걸 가르쳐 주시긴 해야 돼요. 졸려하면 눕혀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일정한 생활의 패턴을 가져가야 좀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가 일정 시간에 자야 된다는 걸 아기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수면의식. 루틴을 좀 만들어주는 네, 거죠. 루틴을 만들어주는 게 서로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먹는 것과 잠을 연결시키지 마라. 전물잠이라고 하죠. 젖을 물고 자는 거. 이건 문제가 뭐냐면, 전물잠에서 못 태어나온 아이들은 자다가 깨서 계속 뭘 먹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나중에 컸을 때 양치하는 게 또 문제가 돼요. 아, 그러네.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자다 깼다고 무조건 달래주지 마라. 스스로 진정할 시간을 좀 주는 의미죠. 또 하나 추가를 하자면,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 중에 영아돌연사 증후군 예방법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안전한 수면 환경까지 마련을 해주시면 충분히 좋은 수면 교육을 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수면 교육, 이 교육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니까 우리나라는 또 이제 교육에 민감하잖아요. 다른 아이들이랑 또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안 하면 안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조금 압박감을 벗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면 교육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갖고 적절한 애정이 담긴 무관심,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스스로 자라게 만들려면 항상 평상시에 애착을 잘 유지를 해야 돼요. 그쵸. 그래야 이제 아이들이 안정감을 갖죠. 네. 그래서 이제 교육이라는 관점보다는 이런 게 갖춰지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수면 패턴이 잡힌다라는 거는 보통 둘째 이후에 깨닫습니다. 저도 이제 해보니까 또 중요한 거는 모든 양육자가 다 똑같은 방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걸 공유를 해야 됩니다. 아이 키울 때 진짜 양육자들이 서로 대화를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중간에 누가 뭐 심하게 반대를 한다 그럼 타협을 해야 돼. 안 그럼 본인이 다 봐야지. 맞아. 그리고 이 또 오늘 마지막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아기가 스스로 지금 못 자면 잘 못 큰다.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저희도 사실 꽤 늦게까지 부모님이랑 잤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저희도 그냥 한 방에서 자는 문화였는데 혼자 잔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문제 있어 보이지는 않으시죠? 네. 자는 모습에 대한 건 정말 다양한 모습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못하고 있다고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도 없고, 또 내가 잘하고 있다고,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다고 다른 집 욕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뭐 지금 내 애가 잠을 잘 잔다고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 자만하고 자랑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모두가 충분히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 가지시고, 네. 마음의 부담감을 좀 덜어드리시고 오늘 밤 평화롭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육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